네, 오늘 외신에는 중국 관련된 그 이슈가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가 됐던 SDR 편입 관련된 그 이슈,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은 앞서서 좀 전해드렸던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시에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50도 안 됩니다. 기준선이 50이죠.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를 하는데 일단 49.8이 전망치였는데 이게 못 미치면서 49.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SDR 편입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권에서 소폭이지만 내림세에서 출발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그러면 자세한 또 중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늘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이런 하락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셨기 때문에, 그 폭락에 대한 중국 증시의 원인과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금요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사실 종가상으로는 소폭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워낙 컸어요. 장중에 3% 가량의 하락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오늘도 또 약세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리막을 좀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원인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일단은 제가 사진 자료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구글 이미지에서 차이나 스탁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온 이미지들입니다. 일종의 빅데이터죠. 이 차이나 스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인 중국적인 분위기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 줄여선 증감회가 중국 내 1위 증권사인 중신증권에 대해서 증권감독 규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간신히 살아나고 있던 중국의 투심이 급격히 무너지며 시장도 5% 이상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보통 이제 이런 큰 하락이 금요일에 있을 때 상당한 대응 조치가 나오면서 월요일은 어느 정도 갭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한테 3,400선도 깨면서 시장의 공포 국면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다행히 3,400선 위에서 마감은 됐지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심이 상당히 상처받았기 때문에 현재 장상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서 이 상황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감위의 증권회사 조사 소식이 직접적 원인이었다면 그도 이 IPO 재개 부담과 이제 기업 실적 둔화가 있는데요. 기업 실적 둔화 같은 경우는 최근 발표된 중국 공업 기업 중 총 이익 증가율이 이제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락의 논리를 더욱더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감위의 증권회사 조사 소식이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판단하는 걸 떠나서 지금 현상만 보고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장을 살펴볼 때 이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매도 먼저 만드는 게 낫다고 이제 나쁜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투심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국 증시는 이제 변동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즉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하죠. 상승 분위기를 타면 그 어떤 시장보다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가볍게 전 종목 하한가를 가는 것이 바로 중국 시장인 것을 지금까지 투자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 이제 큰 조정 이후에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갖가지 호재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호재에 반응하지 못하고 연일 공표 구문을 흘려갔고요. 또 여기에 외신의 공격까지 중국발 위기가 전해지면서 3,000선마저도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변동성과 거래량 급감해서 중국 시장의 전적 특징이 사라졌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일종의 느린 속도로 회복을 하던 중국 증시는 이제 중요한 가격대인 3,400선. 이 3,400선은 제가 방송 중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가격대인데, 2014년 기준으로 전 고점을, 그러니까 저항선 때죠. 저항선 때를 두 차례나 고점을 맞았던 부분이고, 또한 2015년 3월 후광통 시행 이후에 후광통 상승을 기점으로 한 것이 바로 3,400 뚫으면서 굉장히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항선 지지선으로 바뀐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지난번 폭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 가격대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3,400선이 느린 속도지만 회복이 되었고요. 그 이어 3,500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가진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반전의 그 시장 시그널을 주었는데 이에 따라 투심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모으면서 지금은 이후에는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폭락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세웠던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고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데요. 이 투심이 한번 무너지면 배각이 무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폭락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견점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투심의 영향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실물 경기 침체 논란인데요. 실제 이번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사고의 핵심 내용은 증권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장외시장 레버리지 투자의 실을 말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부담은 되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실물 경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터질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어떤 장기적 호재로서도 인식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SDR 편입을 앞두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시기의 문제는 살짝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발생했고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물 경기에 현재 일부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 일반화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기업 실적 둔화 소식과 일부 기업의 도산 소식은 이제 매우 면밀히 살펴보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제조업 PMI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50 이하는 이제 수축 단계를 말하는데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 이하였던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물론 50 이상이면 좋겠지만 이 49 수준도 뭐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 PMI니까 53 정도 나온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시장의 중요한 제조 PMI에서 예상치를 하다는 점이 상당히 좀 SDR 편입과 함께 편입의 호재를 좀 무색하게 한 안타까운 소식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SDR 편입 이슈가 좀 상쇄됐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아직 그리 크진 않지만 어쨌든 펀더멘털 하락 요인까지 반응하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좀 더 길어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만큼 투심이 약화됐고 그리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SDR 편입 소식도 오늘 새벽에 일단 전해졌고 내년으로 조금 연기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성깡통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그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는 좀 긍정적인 부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SDR 편입 이슈가 있죠. 이번 SDR, 위안화의 SDR 편입은 거의 기정사실 됐다고 이제 제가 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썼던 말인데요. 예상대로 SDR 편입이 이루어졌고, 이 SDR 편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중국에 상당한 호재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축통화의 효과를 얻음으로써 상당한 메리트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감소하면서 일종의 그 기업 가치나 평가에 있어서 조달비용 감소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장의 반전의 기회를 살면 중요한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경기에 제조 PMI가 뒷받침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했던 것은 편입 비중입니다. 워낙 SDR 편입 자체는 기정사실이 되었는데 과연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할 것인가 이슈였는데요. 한간에는 이제 9%의 얘기도 있었고 어느 쪽에서는 14%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치는 그 중간대인 10.92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10%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0% 이상으로 10.92%로 유한화가 SDR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PMI 그 뉴스에 묻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증시에 도움이 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강통의 도입과 금융시장 개방 개혁 부분인데요. 최근에 3,400선을 뚫고 강하게 증시가 살아났다고 만큼 강한 반등을 보였던 계기가 바로 성강통 오보였습니다. 이 오보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들썩였으며 이 오보가 그 단순한 실수적 오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오보라고 시장이 인식하면서 투심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강통 오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제시를 했던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 초 시행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행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성강통 도입 시 기존 후강통 시행하면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시장가를 낼 수가 없다는 점이나 정정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중국 본토에서 홍콩거래 종목을 거래할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계좌 조건이 있다는 점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조건들도 함께 성강통 오픈과 함께 개혁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금융시장의 개방과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강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실제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양 세력의 자금들은 중국 투자를 좀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정정 취소가 안 되는 거는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외면했었고 서양에서 좋아하는 IT 기업들이 특히 이제 심천거래, 성강통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성강통 오픈되면은 실질적인 중국 자본시장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자금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락 자체 원인은 이제 심각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복 중이었던 투심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투심이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조업 PMI든 실물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조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좀 상당합니다. 다만 SDR 편입 이런 이제 편입 비중이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반전의 분위기를 탈 수 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내년 초 성강통 도입과 관련해서 시장 친화적 제도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이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전에 기존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좀 장밋빛 전망을 드렸는데 지금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냉철한 대응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중국 증시는 한 0.4% 정도 밀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의 회복이 중요한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네요. 자, 김호근 과장과 함께 헬로 차이나 살펴봤습니다. 마켓 이마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